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잠자기 직전에 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데 자기 전까지 무언가를 계속 듣거나 졸릴 때까지 보거나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마땅히 고요함 속에서 찾아야 되는 자신만의 답이 있는데 그 답으로부터 회피한다. 예를 들면 왕은 언제든지 사슴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잡아오게 하면 되죠. 근데 사냥을 나갑니다. 그가 사냥에 나가는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왕은 끊임없이, 과거의 왕은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사람도 비슷해요. 사람도 마음속으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나 안 좋은 감정들이 고요함 속에서는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원망이 많았을 때, 저한테 제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눈을 감기만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미웠죠. 미운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거짓말들, 그들한테 몇 번이나 시간을 주고 배려를 해주고, 그런 수많은 원망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지우고 싶어서,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뭐라도 듣다가 잤어요. 뭐라도 듣다가 자고, 뭐라도 듣다가 자고.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을 다 잊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모두 차단하고 제 삶에서 완전히 제거했을 때 그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 괴로움이 그때서야 사라졌어요. 아마 어린 시절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 한참 인생에 괴로움이 없을 때는, 괴로움이 없을 때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생 때는 꿈을 꿨어요.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때 항상 자기 전에 주기도문 하고, 그리고 농구하는 상상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수비수를 어떻게 제칠 수 있겠지 하면서 막 3점슛 넣는 그런 모습 상상하고, 그리고 가끔 그런 상상도 했어요. 이제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면 어떨까, 그런 모습도 상상하면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즐거웠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즐거웠어요. 스트레스 받았지만. 근데 정작 사회에 오니까 무언가를 꿈꾸면서 잠에 드는 시간이 사라졌어요. 무언가 꿈꾸면서 잠에 드는 시간이 사라지고 유일하게 기분 좋게 잠에 빠질 때는 이제 여자친구랑 밤늦게까지 통화하다가 잠에 드는 그런 거. 원래 그 당시 이제 20대 연애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 걱정이나 근심 없이 깊은 잠에 빠져본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 먹어갈수록. 그래서 한 가지 묘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잠자기 전에 고요해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서야 내 안에 숨겨졌던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좀 일찍 가져가는 거예요. 하루에 맨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아침에 해도 좋고 저녁에 해도 좋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점심에 해도 좋고, 물론 뭐 대부분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긴 좀 어렵겠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잠자기 전에 저녁 시간 정도가 가장 좋겠죠. 고요함을 미리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보니까 제 경우에는 고요한 상황에서 책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책을 볼 때는 약간 달라져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손정희 회장님 책을 많이 봤다고 자주 얘기했잖아요. 손정희 회장님 책을 보고 다른 창업가들 책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그런 괴로움이나 아니면 원망스러운 것들이 책을 보면서 그 창업자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일종의 게임 같은 거죠. 당연히 마주해야 되는 그런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누구나 다 마주하는 뻔한 이벤트인 거예요. 갑자기 좀 우스워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너무 괴롭고 뭔가 고통스럽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책 보고 손정희 회장님 책 보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은 뭐 당연히 이 정도는 견뎌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사업하다 보면 이 정도 사건은 일어나는 거 아닌가? 꼴랑 이 정도 갖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나? 이 생각의 배포가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이 갖고 있는 힘이요, 책을 암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구절을 다 외우는 것은 별로 좋은 형태의 책 읽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책 읽기라는 거는 나의 잠재의식이
조금씩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원래의 나라면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 커피챗을 요청해가지고 미팅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가르쳐 줬습니다. 거의 한 3-4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재밌게도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하고 커피챗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커피챗 한 사람이 글을 인터넷에 썼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자기한테 커피챗을 요청해서 뭐 대화를 했다 하면서 글을 쭉 썼는데, 그 젊은 친구가 그 사람에게 한 말들이 바로 하루 전에 제가 그 친구한테 한 말이더라고요. 아마도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생각 속에 제가 이야기해 준 것들이 전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원래 세상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보고 배우고,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스승님들, 선생님들, 그분들이 쓰고 정립한 지식과 지혜를 보고서 그걸 소화하고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걸 외우고 암기하고 그런 무슨 수능 공부하듯이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본질을 아주 섬세하게 다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섬세하게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쓰는 단어, 표현, 표정, 말투, 맞춤법, 억양, 사투리, 전부 다 우리가 결국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인간이 스스로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무척이나 강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서 해결 안 된 그 응어리들이 없는 상태. 아주 잔잔한 강물 같은 상태인 거죠. 아주 고요한 그런 물과 같은.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맑고 깊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심성을 가진 것 같다 하는 사람을 아주 가끔 만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내면의 것들을 대화하면서 풀어낸 사람들이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보면은 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고, 고요하기도 하고, 이 활자를 읽으면서, 우리가 활자를 읽을 때 마음속으로 읽게 되잖아요. 그 저자의 글자를 내가 마음속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읽게 되니까 그게 내재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돈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권해보고 싶어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여러분 한번 고요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져보세요. 마음속에 모든 게 잔잔해질 때까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장을 보자. 원망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글로 써내려가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은 글로 써보면은 사실관계 그리고 상황, 맥락 이런 거 한참 쓰다 보면은 이게 글로 기록되고 일종의 법정 증거문처럼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고요해지고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걱정거리는 사실 해결이 쉽지는 않아요. 제 경험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거를 해서 이 상황을 스스로 타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그 불안도 많이 사그라들더라고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본능적으로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하게 씨를 번성해 왔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원래 부정적인 것, 걱정해야 되는 것, 과민해야 되는 것, 신경 써야 되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별로 그렇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지는 않아요. 사실 좀 호들갑인 거죠.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마주해야 됐던 어떤 뭐 전쟁이나 그런 폭력의 시대와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게 다른 거라서 그래서 더 눈에 보이는 폭력이 아닌 이 내재화된 불안이 더 많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을 줄 좋은 책과 고요한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을요 볼 때 한 가지 묘수가 있어요. 책을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 있죠, 음료.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 커피, 뭐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 탄산음료, 따뜻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 아니면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일. 그런 거랑 곁들여서 즐기면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길게 볼 생각을 버리세요. 책을 10초만 봐야겠다. 요 정도 마음가짐으로 보시면요. 그게 10초만 보는 책이 아니게 될 겁니다. 10초가 아니라 아마 1분 정도는 보게 될 거고요. 1분쯤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긴 시간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책을 안 본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 그래서 일종의 쉼이잖아요. 스스로에게 쉼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억지로 무슨 엄마가 야, 책 봐, 공부해 이런 태도로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앞서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천천히 들어보자. 근데 그냥 듣기만 하면 지루하니까 맛있는 커피,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딱 한 줄이라도 그렇게 보다 보면은 아마 마음에 있는 많은 불안이 생각보다 쉽게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